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62번째 PR을 발표하게 된 김경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CBPR 2023년도에 어셉이 됐었던 논문이고, Bird Eye View Assist Training for Depth Completion이라고 해서 Bird Eye View에서 봤을 때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시스트를 받아서 Depth Completion을 하는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뎁스 컴플리션의 정의랑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 매너에서의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ird's eye view 어시스턴트를 받는 뎁스 컴플리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뎁스 컴플리션이라는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미 뎁스 센서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제 커머셜한 상용 센서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키넥트라든지 아니면 인텔사의 리얼 센스라든지 이런 좋은 뎁스 센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캐닝 할 때 라인을 정해주는데 뎁스 센서가 이 뎁스 센서 그 라이다의 센서가 덴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미테이션 이제 한계가 조금 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에 노이즈가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스캐닝 라인을 뭐 42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쏘고 이제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 댄스하다고 하지만 또 댄스하지 않은 이제 면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좀 반사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너무 샤이닝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두운 표면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챌린징이 아직까지 이제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라이다 센서에 있어서 이제 스캐닝 라인,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캐닝 라인에 있어서 좀 제한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의 데이터셋, 이제 KTDC 데이터셋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물론 이제 그 뒷단에 처리를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날아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자글자글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라이다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제 DC 데이터가 아니라 라이다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더라도 조금 더 스파스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홀이라고 보고, 이 홀을 이제 메우는 것들을 이제 뎁스 컴플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파게이트를 하는 거죠. 스파스한 메저먼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스파스한 메저먼트를 덴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전체적인 이미지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것을 뎁스 컴플리션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뎁스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컴플리션 해주는 파트고요.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부터 뎁스를 이제 뭔가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추측해서 만들어 나가는 제너레이션 역이나 약간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뎁스 컴플리션은 원본의 이제 라이다 데이터셋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끔 이제 덴스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뎁스 맵을 컴플리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플리팅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제 이미지부터가 아니라 이제 스파스 뎁스 메저먼트로부터 이제 컴플리팅을 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RGB 이미지가 같이 존재를 할 텐데 여기서부터 가이드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뎁스 컴플리션이나 아니면 뎁스 센싱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게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나 뭐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우리가 뎁스 맵을 사용을 하느냐, 굳이 이 뎁스 맵을 사용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3D 공간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커뮤니케이팅을 한다고 하죠. 그 사물을 인식하고 저희가 그 사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공간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공간감, 저희가 느끼고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공간감을 어떻게 하면 이제 컴퓨터 비전한테도 이걸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뎁스 센싱을 가지고 공간감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우리가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뎁스 센싱의 활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보는 건
보는 시각을 로봇으로 옮기면 로봇이 보는 시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이제 autonomous driving car로 가면은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세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 뎁스 센싱의 활용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 컴플리션의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뎁스 어피니티를 얻고 그 다음에 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뎁스 어피니티를 얻는데 네이버링 픽셀로부터 어피니티를 얻는다라고 써 있어요. 네이버링 픽셀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이제 이 픽셀의 고양이 픽셀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직관적이시기는 할 텐데 하얀색이 그 기준 픽셀이라고 봤을 때 파란색들이 네이버링 픽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픽셀들로부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주변에 있으니까 좀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뭐 뎁스가 갑자기 어느 한 곳이 확 들어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게 네이버링 픽셀로부터 어피니티를 얻어서 이제 뎁스 어피니티를 얻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사 네이버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사방이 될 수도 있고 per neighborhood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서라운딩으로 되어서 이제 좌표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피니티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피니티는 이제 픽셀이나 아니면 외전에서의 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좀 가까운 외전이라고 하면은 뭐 색깔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처가 비슷한 경우가 조금 높겠죠. 그 다음에 뭐 시멘티컬리하게 좀 레이블 스페이스를 봤을 때 멀면은 좀 다르겠죠. 그 레이블이 좀 다를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노즈 부분을 보면 그 노즈라고 되어 있지만 봤을 때 헤어도 이제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밀러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왼쪽 오른쪽이 뭔가 조금 멀리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뭔가 그 눈을 가지고 있다든지 외형을 가지고 있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이러한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뭔가 그 명명을 해줄 수 있을까가 어피니티 매트릭스고 그래서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아니면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해서 이제 제너릭하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 게 어피니티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러한 뎁스 컴플리션을 할 때에 있어서 그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에 있어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뎁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미지들의 특성들을 보고서 이제 컴플리션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고 이거를 이제 웨이티드 된 그래프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웨이티드 그래프는 이제 그 각각의 픽셀을 노드로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픽셀, 그 노드들에 이어주는 거를 엣지라고 하는데, 그 엣지들의 웨이티드는 얼마나 비슷한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웨이티드 그래프로서 이제 어피니티 매트릭스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레벨의 비전 태스크,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필터링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어피니티 밸류를 컬러나 텍스처로 정의를 하고 아니면 사용을 하고 아니면 미드에서 하이 레벨한 비전 태스크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매팅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타스크에서는 시멘틱한 레벨로서 이제 얼마나 이게 좀 더 비슷한가 이게 눈인가 아니면 뭐 눈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그멘테이션을 리파인먼트 할 때도 어피니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CNN 베이스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조금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지에서는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이런 세밀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어피니티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뎁스 컴플리션을 한 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SPN이라고 스파셜 프로퍼게이션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앞전에 있었던 그런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뎁스 프리딕션을 한 거를 리컬시브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리파인먼트를 하는 게 스파셜 SP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D 맵에서 뭔가 세그멘테이션 된 것들을 좀 더 리파인을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SPN 논문의 조금 더 주요 키포인트고 이 SPN은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받는 거예요. 좀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을 좀 러닝을 하는 게 SPN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학습을 하는데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SPN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보면은
뭐 뎁스 맵을 봤을 때 코스한 그 뎁스 마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 리파이먼트한 리절트를 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제 베브 DC 같은 경우에는 이 SPN 이 리파이먼트하는 혹은 좀 더 잘 만들어내는 이 SPN을 모듈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살짝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막 나오기 전에 CNN 베이스드로 해서 뎁스 컴플리션 메소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냥 프리비어스 워크여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스파스한 뎁스만 인풋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스파스한 뎁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컬러 이미지를 가이던스로 해가지고 뎁스 컴플리션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위에 있는 두 가지 종류 모두 다 이제 덴스하지만 그 코스한 뎁스 이미지를 덴스하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리파이먼트를 할 때는 그 SPN을 사용을 해서 전부 다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파스한 뎁스와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서 프리딕션을 하고, 그 프리딕션 한 거를 가지고 다시 또 리파이먼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주요 CNN 베이스드 뎁스 컴플리션의 매트릭스였고, 그래서 뭐 듀얼 브랜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피처를 뽑는 부분들을 또 하나 이제 CNN 브랜치로 해가지고 컬러 도미넌트 브랜치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뭐 스파스 뎁스 같은 경우에 스파스 뎁스와 CD 뎁스로부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덴스한 뎁스를 뽑아내는 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브랜치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때 이제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22년도 11편 2022년도에 나왔었던 가이드 포머인데, 똑같이 보면은 트랜스포머 그 블럭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컬러 이미지랑 스파스한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얘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컬러 베이스드로 그 뎁스를 만들고, 얘는 이제 스파스한 애를 가지고 그 덴스하게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만들고, 얘네 두 개를 퓨전 해가지고 퓨스드 뎁스를 만드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들을 이용하는 기법들의 이제 좀 베이스한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베브 at DC로 넘어가 보면 Bird's Eye View Assist Training for Depth Completion이고, Bird's Eye View라고 하면은 이제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라이다가 이게 어쩔 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럴 때는 되고 어쩔 땐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새가 위에서 본다고 봤을 때, 이제 새가 위에서 봤을 때는 뭔가 90도, 90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은 그냥 네모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bird's eye view라고 얘기를 하는데, bird's eye view 앞에서 봤을 때는 다 RGB나 이런 기본 이미지들을 이제 그 어시스턴트로 얻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bird's eye view를 어시스턴트로 얻어서 뎁스 컴플리션 하겠다라는 게 딱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논문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티베이션을 리캡을 해보면, 뎁스 센서가 이제 픽셀 와이즈로 뎁스 맵을 이제 덴스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팔스하거나 굉장히 수많은 블랭크 레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뎁스 컴플리션이라는 타스크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 베이스드로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임플리시트하죠. 뭔가 그 3D 지오메트리를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좀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약간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좀 오브젝트들을 오버 스무스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브젝트 간을 좀 더 뭉개버리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라이다랑 카메라랑 크로스 모달을 해보니, 얘는 이제 3D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럼 이 카메라랑 이제 라이다랑 동시에 사용을 해볼까? 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인 거고, 그래서 이제 퓨전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이제 이슈가 막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3D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퓨전하는 거가 생각보다 이제 이피션시하게 그 이펙티브하게 잘 작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뎁스 포인트나 뭐 네이버한 이제 애들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컴플리션 하는데 잘 쓰지 않았어가지고 그럼 얘네 뎁스 포인트랑 네이버한 애들의 이제 스파셜한 코릴레이션을 좀 더 잘 써볼까 했을 때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스파스한 뎁스도 있고 RGB도 있고 3D 인풋도 들어가니까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서 리얼타임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좀 더 이피션시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버든도 없게 하려면 기존의 카메라 베이스드는 보면 이제 RGB랑 여기 뎁스만 들어가는 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성능이 안 좋다. 왜냐면 이제 3D 지오메트리를 잘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 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퓨전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카메라 RGB, 뎁스, 스파스한 뎁스, 그 다음에 3D 인풋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해보면 이제 하고 트레이닝 때도 그렇게 하고 인퍼런스 때도 얘네 셋을 넣어버리면 굉장히 뭔가 느리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3D 인풋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오버피팅을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만드는 거죠. RGB랑 그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베브랑 복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막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 3D 인풋을 계속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인퍼런스 페이스에서는 이 뭔가 그 베리어스한 3D 인풋을 빼고서 단순히 그냥 RGB 이미지와 RGB 이미지로부터 이제 나왔었던 그냥 단순한 라이다 포인트, RGB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라이다 포인트를 가지고 단순하게 카메라 베이스드 보면 이제 퓨전 베이스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인퍼런스 베이스에서는 카메라 기반으로만 하는 이제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게 주요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아키텍처가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뉘는데 위에가 카메라 브랜치고요. 밑에가 라이다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브랜치 같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라이다 브랜치부터 보면은 라이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스파스한 뎁스 맵으로부터 라이다를 생성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생성을 하는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 앞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카메라 브랜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약간 유넷인가 싶으실 텐데 유넷이 맞고 유넷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스한 뎁스 컴플리션을 조금 진행을 하고 예로부터 좀 코스한 뎁스 컴플리션을 진행을 해서 코스한 뎁스 맵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SPN이 리파인먼트 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SPN을 사용을 해서 리파인먼트 하는 파트가 카메라 브랜치 파트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브랜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브랜치가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스파스한 뎁스 맵으로부터 라이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이제 얻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라이다 인코더와 베브 디코더를 통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좀 bird eye view에서의 그 라이다로 다시 봐주는, 다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얘도 이제 bird eye view로 했었던 조금 코스한 이제 그 뎁스 맵이 있을 거고 그러면 bird eye view도 똑같이 bird eye view에서 SPN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복셀 SPN이라고 하는 게 이 친구들이 주요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모듈인데 요거를 가지고 3D적으로도 이제 컴플리션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요 라이다 브랜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한 뎁스 맵을 라이다로 만드는 부분을 보면 스파스한 뎁스 맵을 이제 H와 W의 크기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X1, Y1이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UV라고 똑같이 U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U랑 V랑 그 다음에 뎁스 맵 해당하는 뎁스 맵, 스파스한 뎁스 맵을 가져왔을 때 그냥 똑같이 코디네이트도 전부 다 넣어줘서 그냥 코디네이트 얼라이먼트를 시켜주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코디네이트 C를 3D 스페이스로 그냥 트랜스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인트리식하고 그 인트린식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매트릭스 얼라이먼트만 단순하게 진행을 해서 어차피 뎁스맵도 라이다로부터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bird's eye view로 보는 것처럼 마치 변환을 시켜주는 얼라이먼트 파트가 이 파트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갔을 때
이제 멀티스케일 베브 피처를 이제 bird's 뷰 피처를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면 이 라이다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스파스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트랜스포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스한 복셀들이 전부 다 막 있을 텐데 얘네가 스파스한 복셀이 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인풋에서 각각 이제 보면 이제 멀티스케일로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멀티스케일 피처를 각각의 이제 다른 이제 인코더에서부터 이제 멀티스케일 피처를 뽑아서 스파스한 이제 그 컨볼루션 베이스드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멀티스케일을 뽑고 그거는 다시 또 멀티스케일 베브 피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게 피처고 하나가 라이다고 이게 아마 얘가 L이 그 채널 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얘를 보면 이제 뭐 4가 되겠죠. 여기 뭐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의 스케일별로 그 bird's eye view에 대한 피처들을 전부 다 뽑게 되는 파트가 이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이 각각의 그 멀티스케일 카메라, 그 멀티스케일한 bird's eye view 이제 라이다 피처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똑같이 RGB 이미지랑 스파스한 뎁스맵 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유넷이고 유넷 디코더로부터 이제 멀티스케일하게 이제 카메라 피처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카메라 피처가 여기 있고 라이다 피처들이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베브 퓨전이라는 그 모듈을 사용을 해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각각 이제 멀티스케일 하게끔 해서 이제 그 베브의 시점에서의 뎁스맵을 이제 컴플리션을 그 좀 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 얼라이먼트 된 이제 이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이 RGB 이미지로부터 이 베브 트랜스포메이션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bird's eye view로 보는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bird's eye view와 그 다음에 요 베브 피처를 가지고 마치 이미지 단순하게 그 2D 이미지와 스파스 이미지를 가지고서 코스 뎁스맵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이미지도 bird's eye view로 보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어시스턴트를 얻어가지고 이 두 개를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이 bird's eye view 컴플리션이 되었었던 코스한 얘도 어떻게 보면 코스한 뎁스맵을 만드는 거죠. 코스한 bird's eye view 컴플리션을 만들게 되고 요거를 이제 뎁스 베브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콜스하게 뎁스맵을 얘는 여기서부터 구했으니까 얘는 SPN을 통해서 그냥 그 리파이먼트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얘도 똑같이 코스한 베브 컴플리션 맵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가지고 PVSPN을 통해서 3D 컴플리션을 하게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핵심 파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다시 또 한 번 더 가서 SPN을 가지고 리파이먼트한 뎁스맵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이미지를 다시 또 복셀로 바꿔주게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고 얘와 다시 또 이 친구와 같이 맞물려서 얼라이먼트를 시켜서 결국에는 3D 컴플리션을 만들겠다라는 게 PVSPN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여기에 있는 PVSPN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복셀 스파셜 프로파게이션 네트워크고 SPN은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요거를 계속해서 그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를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오브젝트를 구분할 수 있게끔 리파이먼트 해주는 게 SPN 모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걔는 원래는 2D에서만 진행이 되니까 얘를 포인트 복셀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포인트 복셀 SPN을 만드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베브 컴플리션이 처음에 나와 있었잖아요. 좀 코스하게 되어 있었던 애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조차도 2D를 이제 계속 3D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코스한 복셀들이 막 나와 있을 텐데 이 코스한 복셀 그리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리파이먼트를 해가지고 덴스하게 3D 컴플리션을 만들자라는 게 요 PVSPN의 주요 목적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를 이제 그 꼴 자체는 이 3D 덴스한 3D 컴플리션 리절트를 만드는 건데 이 스파셜한 프로포게이션을 복셀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보자 라는 건데요. 그래서 3D 컴플리션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복셀 인플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넌제로 복셀을 찾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라이다 코디네이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복셀 포인트들이 이렇게 코스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셀을 인플레이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얘 뭐가 넌제로 복셀인데?
라는 걸 이제 이 정보를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논제로 복셀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아가면서 이 포인트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는 애들은 뭐뭐가 있지? 라고 해서 이제 라이다 포인트 서칭을 진행을 하고, 이 라이다 포인트 서칭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3D 커널이나 아니면 이제 어그리게이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네이버후드를 계속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반대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요 친구들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랑 이제 어디가 채워졌죠? 요 밑에? 여기 이렇게 세 파트가 채워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보면서 가장 뭔가 그 네이버에 있는 애들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얘네가 있네? 하면 이제 그 관련한 이제 다른 이 코스 폭셀들을 인퍼런스를 삼아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얘 기반으로 네이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채워주게 되는 그런 어그리게이션 하는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랑 똑같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3D 컴플리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네이버는 어떻게 찾아라고 하면은 뎁스 컴플리션에서도 똑같이 찾는데 그냥 KNN 기법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각각 이제 복셀의 센터에서부터 이제 센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된 거 가지고 다시 컴플리션을 진행을 해서 이 3D 컴플리션 된 거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3D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라이다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니까 RGB와 스파스 뎁스맵만 가지고서도 이제 조금 더 덴스한 이제 그 3D 컴플리션 된 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KSPN이나 퓨전넷이나 뭐 요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이SPN이나 PNet이나 요런 가이드넷이나 요런 애들을 보면은 얘네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논문을 확인하시면은 살짝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뭔가 라이팅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보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들도 보면은 뭔가 RGB 이미지만 단순히 가지고 왔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을 잘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리그넷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뭔가 자글자글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좀 홀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보면은 홀을 조금 더 채우고 아니면 리파인먼트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잘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잘 되는 리절트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좀 리파인먼트를 3D 상에서도 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로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있으면 어피니티 매트릭스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로컬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픽셀의 관계성을 이제 명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트랜스포머 베이스를 가져와가지고 이 두 개를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그 이피션시 갭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CNN 이 엄청 잘 되는 CNN 모델보다는 또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뭐 2D 베이스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스무딩 이슈가 뭐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라이다와 RGB와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FDC였고요. 그래서 라이다를 신뢰할 것인가, RGB를 신뢰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RGB가 좀 더 정확하게끔 이제 다 들어오기 때문에 RGB를 메인으로 하고 뭐 이런 라이다나 이런 뎁스를 만들어주는 센서 애들이 좀 더 보조가 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좀 더 제일 좋은 밸런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PR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